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폭염이 시작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과 함께 바다를 찾는 주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변에는 박테리아 수치 급증으로 입수 금지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및 동북부와 중부에도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와 메인주 등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가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주말에도 상당량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으면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냉방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차질을 빚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매 계약을 한 나라들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데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노숙자 구제 기금으로 배정된 LA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대선에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세금을 인상하기에 앞서서 유권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1월 주민 발의안에 붙이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경합주 6곳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죄 판결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4파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JGL 레딕과 4년 감독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레딕 신인 감독은 클리퍼스 선수 출신으로 40대 젊은 피입니다. 베이비 루스와 함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야구 선수로 꼽히는 윌리 메이스가 별세한 가운데 메이저리그가 특별한 경기를 열어서 이 메이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덥습니다. 남가주에 주말 내내 폭염이 닥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을 덮친 열돔 현상이 서부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이번 주말 남가주가 열돔에 갇힐 것이다 예상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도 후반부터 90도대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늘 100도대 보이던 우들랜드 힐스나 엔텔러밸리 등 100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서남부에 가까운 뉴멕시코, 서부 LA 이쪽에 폭염 속에 산불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과 수목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강한 고기압 세력이 뜨거운 공기를 지상과 가까운 곳에 가두면서 나타나는 열돔 현상이라는 게 기상당국의 분석입니다. 멕시코 서북부 소노라에서도 11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더위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멕시코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는 온라인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최근 미국과 멕시코를 덮친 치명적 더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35배나 더 심각해졌다며 5월과 6월 관측된 최고기온은 25년 전 평균보다 무려 4배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가 멕시코와 미국의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알베르토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이번 주말에도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고 해변에 물이 차오르자 빗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농구 경기장은 강한 바람과 물살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올랐고 골대만 기울어진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강한 폭우에 다리가 무너져 끊겼고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에서만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리거나 감전돼 숨졌습니다. 알베르토는 미 남부에도 많은 비바람을 퍼부었습니다. 텍사스의 해변 도시는 물에 잠긴 수중 도시로 변했습니다. To see all this water is kind of a tragic situation because I have friends that live on the beach side of the island and I'd like to check on them and have been able to. Hopefully they're okay. 최대 풍속 시속 7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알베르토는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멕시코 북동부에 주말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라니냐 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더 강하게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폭염도 같이 옵니다. 남부 지역은 이렇게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폭염이 동북부 지역, 중부 지역 강타하면서 역대급 기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폭염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KBS입니다. 미서부 뉴멕시코주에서는 하루 사이 2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약 8,000명이 대피했습니다. 1,40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It's heartbreaking to know that he didn't make it, to know that he was trying to run for his life. 주 당국은 계속되는 폭염에다 먼지 폭풍인 하북 등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 9,400만 명이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6월 중순 미국 동북부 평균 기온은 25도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이번 주말 8년 만에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당국은 고온으로 인해 오존 농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구 전 곳곳이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과 홍수, 폭풍우까지 각종 기상 이변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와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대륙 일부 지역들이 일제히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갈아치웠고 최소 수억 명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기상이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적인 초여름 더위는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약 1억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와 중동에서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인도 델리에서는 무려 37일 연속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됐고 전국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의 정기적인 성지순례인 하즈 기간에도 덮친 폭염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시칠리아까지 유럽의 대표 관광지부터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주요 국가까지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한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를 덮친 폭염 발생 가능성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최소 5배 이상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렇듯 폭염과 폭우, 홍수, 산불 등의 각종 기상이변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강력한 연관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으면서 이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냉방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차질을 빚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산유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동의 쿠웨이트가 순환단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오만과 카타르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정전이 잦아지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남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구제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파키스탄에선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화됐습니다. We rely on electricity to keep our food fresh. Outages means we lose a lot of our stock. 이웃한 인도 북부 지역은 하루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버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베트남은 애플의 협력업체인 폭스콘 공장에 전력 소비량을 30%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발전소들은 2억 톤에 가까운 석탄을 비축해놨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발전 목적의 수입을 늘리면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등은 이상 고온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안심할 순 없어서 인공지능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까지 겹쳐 올여름 지역에 따라 순환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당국이 세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발의 법안을 오는 11월 대선에 붙이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일 가주 대법원은 주정부의 세금 인상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매저는 주정부의 운영 방식 등 기본적인 계획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처사라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인들과 해당 매저를 주도해온 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비 뉴섬 주지사는 추진되어 온 매저는 주정부 당국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날 가주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반면 줄줄이 이어지는 로컬 정부의 세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세금 인상 전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이번 매저를 추진해온 비즈니스 업주들과 납세자 단체들은 가주의 비즈니스 운영에 해당 매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주 대법원의 결정은 가주 유권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대법원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매저를 오는 대선에서 발의안으로 붙이기 위해 서명한 가주 유권자들의 얼굴에 뺨을 때린 격이라며 대법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주지사의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에 19층짜리 홈리스 쉘터가 오픈을 했는데 별명이 붙었어요. 럭셔리 홈리스 쉘터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모여서 오프닝 행사, 리본 커팅 행사를 했습니다. 이 스키드로에 건설된 이 럭셔리 홈리스 쉘터는 총 22만 8천 스퀘어피트 면적에 가구가 완벽하게 완비된 228개 스튜디오, 47개의 원베드룸, 그리고 현장 매니저들이 거주할 3개의 원베드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도서관, 미술작업실, 음악실, 패티오, 옥상, 전망대, 그냥 일반 가정집 이야기하는 것 같죠. 홈리스 쉘터입니다. LA시 주택국이 주도하고 리치먼 그룹 등 민간 기업과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 지원을 받은 웨인갓 타워는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리스와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홈리스를 위해 사용될 3개의 고층 주거시설 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2개 더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건물, 이 타워 하나에 무려 1억 6,5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유닛 한 개당 60만 달러입니다. 홈리스 한 명에게 제공되는 홈리스 유닛 하나에 6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노숙자 구제기금으로 배정된 렐라 카운티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방안이 다음 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노숙자 구제 기금으로 배정된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대선의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다음 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숙자 구제와 예방을 위한 기금을 늘리기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기존의 0.25센트에서 0.5센트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오는 11월 대선의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질 전망입니다. 홈리스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자는 발의안이 11월 대선에 붙여지기 위해 필요한 주민 서명을 충족했다고 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지난 18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명수를 충족함에 따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판매세 인상안을 바로 11월 대선의 주민 발의안으로 붙일지 아니면 해당 매저에 대해 리포트 작성과 검토 후 주민 발의안으로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중인 방안은 지난 2017년 홈리스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한 매저 H를 폐기하고 대신 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로 인상하는 정책으로 대체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이 통과되면 LA 카운티 내 각 시정부에서는 지금보다 판매세가 0.25센트 인상됩니다. 아울러 2017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매저 H는 2027년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는데 새로 추진되는 방안은 무기한 시행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노숙자들을 입주시키는 LA시 건물주들에게 시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20일 LA시 주택국 관계자들과 함께 홈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해 LA 시내 홈리스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홈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르면 노숙자에게 원 베드룸 유닛을 제공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월 $2,400가 제공되며 이외에도 정부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LA시 정부는 29명의 아파트 건물주들로부터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총 92개 유닛이 노숙자들 입주를 위해 준비됐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주민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hacla.org/h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더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이나 올라서 예년교를 웃돌기 시작하고 특히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도를 육박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2, 3도가량 오르고 일요일에도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LA 다운타운은 90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100도를 웃도는 세 자릿수를 기록해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뜨거운 하루 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불볕더위는 주말을 정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 중에도 평균 기온을 살짝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3도, 해안 지역은 74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이 80도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었죠. 자동차 절도범과 맞닥뜨린 USC 학생이 절도행각을 벌이던 이 홈리스 남성과 다투다가 칼로 찔러 숨지게 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USC 남학생이 정당방위로 어제 풀려났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연결합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홈리스 절도범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된 19살의 USC 학생 이반 갈레고스를 살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반 갈레고스는 27살의 홈리스 남성인 하비에 세르프가 USC 프레터니티 하우스 건물 앞에서 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벤츠 차량에 침입하던 장면을 목격하고 친구 2명과 함께 세르프에 대치했습니다. 당시 벤츠는 프레터니티 클럽하우스 뒤쪽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반은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반의 일행인 다른 2명은 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반과 일행은 세르프에게 차에서 나가도록 요구했지만 세르프는 이를 무시하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세르프가 차문을 열고 이반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마치 총을 손에 쥐는 것처럼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다고 이반과 일행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홈리스 남성에게서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이반의 가족 측은 과거에 USC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해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반의 행동이 진정한 두려움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반은 부모가 모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등 터프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북가주 나파밸리 지역에서 한인 여성이 경사지를 굴러 내려오는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참변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북가주 오클랜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한인 3명이 한꺼번에 숨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북가주 샌 리안드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샌 리안드르 지역 워싱턴 애비뉴와 헬시온 드라이버 교차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70대 한인 신모 씨 부부와 80대 한인 여성 박모 씨 등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한인들은 모두 오클랜드에 있는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에 다니는 신자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아무 경고 없이 방전되면서 20개월 된 아이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입니다. 산체스 씨는 생후 20개월 손녀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먼저 태운 뒤 운전을 시작하려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 closed the door, went around the car, get in the front seat, and my car was dead. I could not get in. My phone key wouldn't open it, my card key wouldn't open it.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차 안에 있었다면 팔걸이에 숨겨진 장치로 문을 열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알았더라도 차 밖에 있는 운전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애리조나주는 현재 4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온 상황. 결국 구급대를 불렀고 도끼로 유리창을 깨야 했습니다. And when they got here, the first thing they said to me is, to Tesla, we can't get in these cars. And I said, I don't care if you have to cut my car in half. Just get her out. 테슬라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운전자는 경고를 받게 돼 있지만 산체스 씨는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가 잠겼을 때 밖에서 여는 방법도 복잡한 데다 운전자나 구급대원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After I knew she was safe, then the anger, and then all the thoughts of, oh my God, this could have been so much worse. 한때 테슬라를 좋아했던 산체스 씨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선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문제로 그랜드 하일랜더와 렉서스 TX 두 종류의 SUV의 2024년형 모델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 있는 경우 측면 커튼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리콜이 적용되는 미국 내 차종은 모두 14만 5천 대입니다. 로톤 통신은 해당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토요타는 이 2개 차종의 생산과 인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랜드 하일랜더와 렉서스 TX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된 대형 SUV입니다. 샌페르난도밸리 주민들 사이에 수돗물 냄새와 맛에 대해 불평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물 냄새와 맛이 나쁘고 더럽거나 곰팡이가 핀 것에 대해 지적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LADWP를 태그한 소셜미디어는
리시다 지역의 수돗물은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서 마셔도 안전한가라는 포스팅이 계속 게시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사용자도 LADWP 태그를 지정하고 물이 어떻게 곰팡이 낀 흙맛이 난다라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DWP 측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줄 것과 수돗물 안전에 관한 조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WP는 초기 테스트에서는 이것이 공중보건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연적인 계절적 조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처리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며 물을 간이 정수기나 냉장고 필터에 통과시키면 냄새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알아서 필터링해라 라고 일단은 조언한 것입니다. 13살 된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을 응징한 뉴욕 시민들이 있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불 꺼진 차 안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성. 하지만 금세 발각돼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을 당합니다. 심지어 차 아래로 기어들어간 남자를 애워싸며 분노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해당 남성은 얼마 전 뉴욕 퀸즈의 한 공원에서 13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끔찍한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수배 전단 속 용의자의 얼굴을 잊지 않았고 이날 동네 식료품점으로 들어가는 용의자를 목격하자마자 다신 도망칠 수 없게 단체로 그를 붙들고 따끔한 응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진 용의자는 에콰도르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고 성폭행 혐의 외에도 강도, 납치,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왕복 2차선 도로. 그런데 외교관 번호판에 달고선 도로를 무단으로 가로막은 자동차 때문에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적을 울리고 항의도 해봤지만 오히려 운전자는 자신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다며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날 영상은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고 누리꾼의 추적 끝에 문제의 운전자는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2008년 중국이 창설한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우주협력기구의 유모 사무총장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외교 면책권은 중국 주재 외국 외교관에게 적용될 뿐 자국민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베이징 공안도 그녀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유 사무총장은 곧바로 온라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잠시 비상정차 중인 대형 트럭으로 다가갑니다. 트럭 운전사를 따라 좁은 바퀴 사이를 들여다보자 그곳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트럭 주행 전 휴게소에서 사전 점검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이 작은 생명을 발견한 건데요. 하지만 바퀴 틈이 너무 좁은 데다가 겁먹은 고양이가 사람의 손을 피하려 하자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순찰대는 바퀴를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중장비와 도구 등을 가져왔고 덕분에 새끼 고양이는 무사히 구출됐다고 합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고양이는 이후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유죄 판결 이후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는 가운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합주 조사에서 트럼프 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는 각각 4%포인트 차,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서는 각각 3%포인트 차,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각각 2%와 1%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포함된 모든 경합주에서 비록 오차 범위 내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드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블루스테이트로 분류되나 근래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박빙 승부가 벌어진 미네소타주의 경우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머슨 대학교 측은 지난달 트럼프 유죄 판결 이후 주요 경합주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였던 이번 조사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며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대체로 작년 11월 이래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경합주의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유죄 판결 전인 4월과 비교할 때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는 대선 양자 대결을 상정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차, 하지만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을 상정한 팍스뉴스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선 것은 작년 10월 이래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쓰레기라면서 강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표본을 활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팍스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정말 친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을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토론을 주최하는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토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과 토론 주제를 논의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90분짜리 모의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동안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장소인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토론 대응은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론 클레인은 바이든 대통령을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가장 숙련된 토론 코치로 지난 30년간 거의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에서 취임 첫날만 독재 등 그동안 논란이 됐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는 인사들과 상원의원 또 정책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정책 대화라는 이름의 준비 모임에 10여 차례 참여해서 경제, 국경, 범죄, 낙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다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봐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든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으면 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책을 계속 밝히는 등 공약으로 제시해왔지만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의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비자에 근거한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불체자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율 기준으로 5.5% 감소한 128만 건으로 집계돼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향후 착공을 예측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도 3.8% 감소한 139만 건이었습니다. 역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착공이나 허가 건수 감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주택 착공 감소는 올해 초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 건설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국 주택건설협회 측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고금리가 주택시장 최고의 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금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칼럼니스트는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할 경우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거론된 사안이 모두 트럼프 경제 정책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구에서 연 $1,700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연준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말에 종료되는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 부채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칼럼니스트는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무디스 애널리틱이 어제 분석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은 최근에 공개한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에 따른 거시경제학적 결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을 약 35%를 제시하면서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 아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0%에서 2025년도에는 3.6%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트럼프는 2017년도에 도입한 감세와 일자리법에 따른 감세를 영구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교역국들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방을 포함한 강도 높은 이민 정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감세 정책이 경기를 자극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의 강화가 고용시장 과열을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던 비닐 공기 충전재 대부분을 재활용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아마존은 북미 지역 배송 포장에 사용되던 비닐 공기 충전재 95%를 종이로 대체했으며 올 연말까지 비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이런 작업이 북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비닐 포장재 감축이 될 것이라며 연간 150억 개의 비닐 공기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실험 결과 종이 충전재가 비닐 충전재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가방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어제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휴대용 위성 인터넷 단말기 스타링크 미니를 한정 수량 판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페이스X 측은 스타링크 미니는 배낭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소형 휴대용 키트로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드디어 감독을 찾았습니다. JJ 레딕입니다. 네, 클리퍼스에서 뛰던 슈터죠. 클리퍼스에서 슈터로 아주 잘 활약했던 레딕인데 은퇴했습니다. 2021년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JJ 레딕은 LA 레이커스와 4년 감독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JJ 레딕과 르브론 제임스 친해요. 동갑내기입니다. 농구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 이런 것도 함께 제작하는 등 르브론 제임스가 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레이커스가 감독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를 이제 잡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자유계약 선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를 잡을 수 있는 변수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느냐 마느냐. 아들과 한 팀에서 뛰고 싶다고 했으니까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있는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레이커스가 브로니 제임스를 과연 영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베이비 루스와 함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야구 선수로 꼽히던 윌리 메이스가 며칠 전 별세했습니다. 어제 특별한 경기가 열려서 이 메이스의 업적을 되돌아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자 윌리 메이스의 프로 커리어가 시작됐던 리구드 필드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이틀 전 별세한 윌리 메이스 헌정 경기가 열린 가운데 베리 본즈, 케인 그리피 주니어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메이스의 아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Let him hear you. He's listening. Make all the noise you can. 12년 연속 골드글러브와 24번의 올스타를 차지한 최고의 선수. 타격, 수비, 주루 모두 완벽해 그동안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을 때 베이브 루스와 1위 자리를 놓고 항상 경쟁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특히 1954년 월드시리즈에서 이른바 더 캐치로 불리는 명장면을 만들어내 현재 월드시리즈 MVP는 윌리 메이스 상으로 불립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e greatest players that they've seen and the greatest players of all time, Willie Mays is right there at the top of the list. So he had a tremendous impact. 야구 외적으로도 완벽했는데 뉴욕 할렘과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등 인성과 팬 서비스도 훌륭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I had so many people, Poppy, tell me the reason why I love baseball is for two players, Mickey Mantle and Willie Mays. 은퇴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이스의 마지막을 기리는 모습에서 올바른 스포츠 스타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네요. 올바른 스포츠스타에 가는 길. 그렇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이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시즌 21호 홈런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3타수 1안타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가 팀의 1번 타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키 배치가 한 2달간 올스타는 끝나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손가락 부상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저스는 콜로라도에서 바로 LA로 오늘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오늘부터 주말 3연전을 갖는데 프리웨이 시리즈예요. LA 엔젤스와 주말 3연전을 갖게 됩니다. LA 엔젤스 요새 너무 못해서 경기 뭐 크게 기대되지도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의 간판 스타 해리케인이 기다리던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은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죠. 잉글랜드가 영국 윌리엄 왕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덴마크와 2차전을 벌였습니다. 전반 18분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카일 워커의 크로스가 굴절된 걸 놓치지 않고 득점. 해결사는 역시 해리케인, 유로 4개 대회 꿀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우승 후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덴마크에 밀렸는데요. 희울만의 먼 거리, 중거리 포가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다시 봐도 정말 강력한 오른발 슛. 1대1 무승부에 그친 잉글랜드는 승점 4점으로 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스페인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와 빅매치에서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2연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